김태산 씨는 북한과 해외에서 수십 년간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일군 일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역전되는 남한의 경제 성장과 자유를 목도하게 되었고 2002년 드디어 김태산 씨는 자유를 찾아 체코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김태산 씨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가족을 남기면서까지 찾아온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소멸될 것 같은 위기에서 쓰는 그의 글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다. 그의 몇 편의 글을 발췌해본다.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자랑거리, 간첩 잡는 일을 안 하는 나라,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들이 제일 많은 나라, 간첩들과 역적들이 제일 활동하기 편한 나라, 애국자는 천대받고 매국노는 영웅 대접받는 나라, 돈을 버는 경제인을 제일 천시하는 나라, 제일 더러운 자들만 정치인으로 뽑는 나라, 자신의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 자기 나라의 애국 대통령들은 독재자로 몰아서 내쫓고 탄핵까지 시킨 이들이 뒤에서는 적국의 3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부끄러운 나라. 물론 한국에는 좋은 면들도 많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저런 나쁜 현상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기에 꼬집어본다.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독재에 반대해 싸웠다고 자랑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8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과 독재를 일삼은 김일성 가문에게 북한의 노동당원들보다 더 충성하는지 답을 해보라. 국민을 300만 명이나 굶겨 죽이고 다 망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이유도 밝혀보라. 무엇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들의 당을 지지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과 보수 정권을 박살내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한 5.18 정신을 헌법화하려고 하며 5.18의 진실이 실린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한 인천시의회 의장을 내쫓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가? 세계에서 대학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역적들에게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을 잡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던 사람들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문재인 모두 김대중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고 5.18을 헌법화하려는 똑같은 인물들이다. 이제는 간첩이나 종북 운동권이 아니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좌경화되다 못해 북중의 소나기에 잡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일부 어리석은 보수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라며 추앙하는 한동훈도 5.18 헌법 수록 반대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당에서 내쫓아버리는 강남 도련님 좌파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믿어서는 안 될 정치꾼들임을 모르고 일생 동안 속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애국자가 없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처벌할 수 있겠는데 총선이 아주 위태롭다 라고 한다.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아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오.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지켜보고도 아직도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좌파들을 청산 안 할 인간임을 모른단 말이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고 쏘아붙였다. 그랬더니 그가 발끈하며 지금은 여당인 국힘당이 힘이 약해서 못하지만 국힘이 180석만 넘으면 가능하다고 우겼다. 나는 다시 아니 작년에는 문재인이 지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을 못 잡는다고 하더니 김명수 대법관이 사라진 지 반년이 되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국힘의 힘이 약해서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난날에 국힘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아직도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수 우파라면 이래서야 되겠소. 그러자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아직도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종북들을 청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는 만나고 싶지는 않다. 왜 아직도 정치인들에게 속고만 살까? 보수우파 중에는 지난날처럼 또다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주장이 100번 옳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우파는 신기하게도 일국 일당제 독재국가 북한과 닮은 꼴이다. 나는 북한에서 50년 동안 오직 노동당만을 지지해야 승리한다는 선전을 귀 아프게 들었던 사람이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북한이 왜 망했는가? 다른 정파와 야당은 모두 부정하고 오직 노동당 하나만 믿고 따라야 승리할 수 있으며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독단 때문에 망했다. 이제 지금의 북한 주민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더 좋아한다. 북한도 다당제를 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북한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북한 노동당처럼 건방지고 무능하며 전투력까지 완전히 상실한 정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적들과 손잡고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에 보낸 당의 후신이다. 그것도 모자라 여성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동조했고 출당까지 시켜 내쫓은 잔인한 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인 대통령 면회조차 가지 않았고 전두환 대통령 서거 당시에 문상을 한 명도 가지 않은 의리도 없는 후한무치한 당이다. 만약 보수파가 다른 당으로 돌아섰다면 국민의힘이 그런 못된 짓을 했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마음 놓고 역적짓을 해온 것이 국민의힘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200석이 아니라 300석을 다 준다 해도 대한민국은 절대 바로 서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5.18에 엎드려 절하며 그 정신을 헌법하겠다는 쓰레기 정치인들로 가득 찬 민주당 이중대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적인 북한 방송과 노동신문을 돈을 퍼주면서 자유롭게 보고 듣는 세상이다.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출판되어 판매되는 곳이다. 그런데 5.18의 진상을 담은 자료가 실린 자기 나라의 신문을 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대한민국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지켜온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돼 있을 때 자유우방국들과 애국 보수우파 국민들이 피로써 지킨 나라이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존재들이 아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괴물이라며 반대하던 자들이 1월 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대중 출생 100주년 기념식을 화려하게 치렀다고 한다. 행사 제목은 하나로 미래로이다. 작년 11월 출범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헐뜯던 이종찬, 정대철 헌정회장, 김덕룡 김영삼센터 이사장,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등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동추진위원장에는 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김홍업 유족대표가 위촉됐다. 그 밖에 7대 종단 대표들, 현역 국회의원들, 경제우 단체장 등 재계대표,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특별자문위원 특별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후원의 밤에도 여야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론은 이 나라 정부와 정계가 모두 같은 반역의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김대중 기념관과 기념물은 온 나라에 널렸지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두환 대통령은 서거하신 지 3년이 되어 가도록 유해가 아직 안장되지 못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부패한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고작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흥분해서 떠드는 이 나라의 수준을 보면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들은 거지 나라인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 기생하며 활개치는 간첩과 반역자라는 암덩이들임을 명심하라.
나는 70년을 넘게 살면서 다른 나라들도 좀 다녀보았지만 한국만큼 재건축을 많이 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재건축은 잘하는 한국인들이 왜 반세기 동안 썩은 정치판 개혁을 안 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험하게 하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한국만큼 국회와 정부에 범법자들과 역적들이 많은 나라와 정치 조직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명심하라. 국민의힘에 올라탄 이들에게 300석을 다 준다 해도 문재인, 이재명은 떵떵거리며 잘 살 것이고 해결될 것은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300석을 다 가진다 해도 미군이 존재하고 애국자들이 있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길은 하나다. 지금 같은 정치인들은 1000명이 나와도 믿을 사람이 없다. 결론을 말하면 한국은 나라를 결단 내려는 종북 역적들과 자기 것도 못 지키는 보수파라는 바보들이 사는 희한한 나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애국자가 다시 나와서 이 나라를 재건해 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